5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재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예일대학교의 The Making of Modern Ukraine이라는 강의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팀 소개 및 AI 활동 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영상 상영, 마지막으로 소감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인문과학 계열로 구성된 팀으로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꾸준히 국제 이슈와 관련된 탐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국제 질서나 아니면 강대국 간의 힘의 논리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제 분쟁의 특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 성균 공부방에서 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깊게 따라가면서 지금의 전쟁과의 관련성, 그리고 현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총 6가지의 AI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챗GPT와 노션을 통해서 강좌 내용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또 토론 질문을 구성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논리 전개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AI 도구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미나이는 강좌 내용과 연관된 역사적인 배경과 개념을 확인하고 또 심층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록과 캡컷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활용을 하였는데, 먼저 영상의 장면이나 동영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스크립트 초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록을 활용하였고, 또 캡컷은 이제 영상 편집과 그리고 음성 작업에 있어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캔버스는 학습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발표용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배경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강좌를 보면서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바로 저항성과 주체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좌를 학습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의 형성부터 시작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고, 그 결과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현대 시기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소련의 붕괴라는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련 연방에서 나오게 된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력의 지원 부족과 그리고 내부적인 정치계의 부패라는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영향들이 모두 합쳐져서 국가의 기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쿠치마에서부터 야누코비치까지 지도자층의 부패 스캔들과 그리고 장기 집권 시도가 지속되었습니다. 먼저 쿠치마 정권의 부패 취재 기자 살인 교사는 쿠치마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후 쿠치마를 이은 야누코비치가 상대 후보를 독살하고 부정선거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자 시민들은 또 한 번에 또 다시 한 번의 혁명을 통해서 재선거의 기회를 얻어냈고, 이 혁명을 바로 오렌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이 유센코 정부 시기에도 극심한 경제난과 그리고 민생고를 겪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실망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야누코비치가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당시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의 붕괴부터 계속해서 원해왔던 이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이 혁명을 바로 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정권은 이러한 유로 마이단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였습니다. 무력 진압은 물론 학살까지 저지르며 시위대를 막고자 하였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야누코비치 정권은 끝내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소련의 폐쇄적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로 드러나며 소련의
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작된 탈원전 운동은 체르노빌이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독립의 도화선이 되었고 1991년 독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소련 해체 직후 서방의 반공 진영은 우크라이나의 자립에 무관심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공산당 출신의 크라우추크와 후계자 쿠치마가 장기 집권하며 부패가 지속되었다. 2000년에 드러난 쿠치마 정권의 부패 취재기자 살인교사는 쿠치마 없는 우크라이나 시위를 불러일으키며 부패 권력을 향한 거대한 저항을 가져왔다. 이후 후계자 야누코비치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독살 시도하며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오렌지 혁명으로 이어졌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완수하였다. 하지만 차기 민주정부는 내부 정치적 갈등과 리더십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 제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었다. 결국 2010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칠러 기조의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야누코비치는 오랫동안 유럽으로의 길을 열망해온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EU와의 협력 협정 서명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는 서명 직전에 돌연 협상 중단을 발표하며 젊은 층의 분노를 촉발하였다. 이는 협정 서명을 요구하는 시위로 이어졌다. 이에 야누코비치는 진압 경찰 베르쿠트를 보내 학생들을 잔인하게 구타하였다. 마이단 광장에 모인 청년들의 목소리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세대를 넘어선 장기간의 존엄의 혁명으로 번져나갔다. 야누코비치 정권은 대학살을 자행하여 이 혁명의 불씨를 끄고자 하였다. 약 2,700명 이상의 실종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민들은 멈추지 않았고 야누코비치 정권은 끝내 붕괴한다. 마이단 혁명에서 정권 퇴진을 위해 싸웠던 시민들은 지금의 전쟁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세력으로 다시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오렌지 혁명과 그리고 마이단 혁명이라는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서 부패한 권력층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단 혁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들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국가를 지키는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현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결과라는 것을 근현대사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저희 팀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국제 분쟁은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동아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 다루며 그저 이 전쟁이 크림반도라는 하나의 영토를 둘러싼 전쟁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해 깊이 다루며 영토뿐만 아니라 민족성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AI를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AI가 사람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점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명령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 더욱더 이러한 점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학습한 내용과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내 자신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문에 대한 탐구와 그리고 AI와의 결합이 더욱더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점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것들을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